아, 난 뭐. 이사님 이게 구독하면 여기서 좋아요 해야 돼. 그런 걸 그런 거 좋아하셔요. 이것도 힘들어. 안녕하세요. 장유서 최재민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유서 김영훈 이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요양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총량제 혹은 커터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요양원 총량제 도입이 정말 지금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내 노인 요양원 수가 우후죽순으로 급증하면서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총량제를 실시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우후죽순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좀 부정적으로 일단 보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기사 내용에 요양원 난립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기사였습니다. 이제 오산시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지난해 7월에 노인요양시설 정원 총량제를 도입을 하고 20년, 21년도 사이에 요양원이 이제 지으려는 사업자가 너무 늘어나면서 허가 건수에 대한 것들을 제한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혹은 총량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그 총량제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 총량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 네. 그 요양급여 대상자들이 있을 네네. 거예요. 이게 한 80% 정도 돼 있다 네. 하는 지역에서 네. 이 쿼터제, 총량제라는 이름으로 이런 게 걸릴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입소율에 따라서도 이거를 정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다른 지역이 90% 정도의 입소율을 갖고 있다. 네. 80% 정도를 갖고 있다. 네. 근데 이보다 한 10% 정도 낮게 한 70% 정도를 유지한다면 네. 요양원의 부실이 좀 우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지금 쿼터제, 총량제란 이름 하에 네. 지금 이렇게 걸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여기는 오산이지만 오산뿐만 아니라 뭐 용인 지역은 20년도에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게 80%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단순 숫자로 보면 전체적으로 뭐 30명 기준에 83, 24, 24명이 다 차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꽉 차서 지금 줄 서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곳은 그러면 좀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 주변에서 어떤 평가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80%라는 게 시에서 봤을 때는 이거보다 좀 낮다, 70%다, 60%다 그러면 좀 위험한 수준이니 커터제를 두고 시설을 늘리지 말자라는 건데, 단순하게 시설을 늘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 선택하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최 대표님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네. 우리나라에 뭐 치킨집, 네. 뭐 중국집,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한 번도 네. 정부에서 네. 치킨집을 규제하거나 중국집을 규제하거나 이런 규제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걸 규제했죠? 사회주의 국가면 되죠. 그렇죠. 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거 정치적인 발언 아니에요. 네. 공산당도 아니고. 네,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유 경쟁인데 네. 이런 뭐 업종, 치킨, 뭐 피자, 뭐 중국집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거를 규제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양 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규제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이 어떤 요양원을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으로 이제 생각하는 부분, 이런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이 쿼터제가 있는 거고, 이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정부적 입장에서의 왜 쿼터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냐, 총량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냐, 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고려를 해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산이 좀 뭐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돈이잖아요. 이게 건강보험료공단에서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수급자들한테 돈이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양원이 많이 설립이 돼.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많은 사람의 수요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재정은 악화가 될 것이고 이제 지급을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재작년부터 시행됐던 고용지원금이 있다면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특별지원금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돈을 못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안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못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 예산안이 충분히 충족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시행했을 텐데 네. 그런 사람만 또 뽑았는데 네. 지금 그걸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안이 다 소진이 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안이 소진돼서 요양원에 돈을 지급을 못 한다면 네. 당연히 시설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산시에서 건축 신청에 대해서 이제 좀 제한을 두고 허가를 이제 먼저 이렇게 쿼터제를 시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요양 등급 인정자 수가 1,600여 명 정도인데 네네. 사실 요양원 시설의 정원은 1,200명 정도예요. 그러면은 들어갈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80% 얘기를 하냐 하면 이분들이 전부 다 요양 시설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혹은 이제 주 야간 보호를 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형태로 지금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분들이 요양원이 더 많이 생기면 더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네. 있죠. 저희가 지금 요양원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자료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차피 베이비부머 세대가 아직까지 요양원에 입소 단계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또 요양원의 그 급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네.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조예요. 지금 이거 있는 거는 사실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네. 앞으로 늘어날 게 너무 크니까. 그렇죠. 네.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뭐 65세 이상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니까요. 이게 저희가 다른 업종의 증가율에 비하면 여기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건강보험료에서 그 예산안으로 잡은 게 결론적으로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네. 모자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네. 건보료를 엄청 많이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지자체들은 이유를 든 거는 시설 난립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판단해서 요양원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총량제라는 게 저희가 이제 추측한 내용이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져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총량제가 주는 어떤 이제 목표한 바가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고 지금 계신 곳이 총량제를 실시하는 곳인지 아닌지 요양원에 대한 그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먼저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양원을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 시, 군, 구에 네. 일단은 문의부터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저희한테 하지 마세요. 네. 저희한테 전화해가지고 알아봐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그 물어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요양원을 이제 뭐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건물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인테리어 비용도 꽤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뭐 광고나 홍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인테리어부터 그 뭐 허가부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총량제 도입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죠. 아직까지는 총량제 네. 도입하지 않는 지역들도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조차도 네. 언제 그렇죠. 네.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양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또 찍을 영상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네. 이 쿼터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시각에서 한번 그거는 다시 짚어드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량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봤고요. 총량제에 해당되지 않는 시군구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로 또 몰리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안 되면 옆에 있는 지역에다 하겠다라고 문의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대부분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이나 그런 상가를 가지고 이제 문의 오시니까 쿼터제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요양원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사님 이게 구독하면 여기서 좋아요 해야 돼. 그런 걸 어떻게? 그런 거 좋아하셔요. 자 할게요. 구독. 혼자 해. 나는 그냥 어색하게 할게. 그럼 이거 하고 있어. 자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